제가 정말 31년 내공을 걸고 저는 이보다 더 신박하고 대박한 전략들은 없는데 전부 부동산에 올인돼 있다 보니 노후 빈곤 문제가 생기는 거고, 월브TV를 보고 계시는 30, 40대 그리고 50대까지도 아직 안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좋은 전략들을 가지고서 꾸준히 운용하고 충분히 노후의 막막함은 좀 덜어드릴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저희 월부 찾아주셨습니다. 1993년부터 이제 경제분석가 생활하고 있고요. 홍춘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이지 않을까. 통장에 정말 얼만큼은 넣어놔야 은퇴를 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목표는 5억, 그리고 꿈은 10억. 제가 이제 좀 마음 아픈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중앙값 자산이 얼마일까? 그러니까 1등에서 50등. 딱 50등. 네, 하면 그 25번째에 해당되시는 분이 1억 6천. 그러니까 상위 1% 커트라인이 29억 7천인데 그분들의 순자산 배분을 보면 3분의 2가 부동산이고 3분의 1이 금융자산이니까 1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의 상위 1%. 그래서 평균의 함정에 다들 너무나 많이 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로 5억 정도 하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 10억은 이제 운이 따라야 되는. 순자산 10억, 그러니까 부동산까지 합쳐서 10억도 큰 돈인데, 큰 돈인데. 금융자산 10억은 이건. 근데 금융자산 10억은, 왜냐면 내가 은퇴를 한다는 거는 뭔가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10억의 집에 살고 있는 거는, 물론 자산은 10억일 수 있지만, 이게 은퇴를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서, 현금 흐름을 일으켜주지 않으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되게 높잖아요. OECD 이런 통계가 있는 나라는 다 경제개발협력국가밖에 없는데, 부자 클럽에 속한 47개 나라 중에서 한국이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38%. 근데 이제 이 38%라는 통계를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이거보다 훨씬 낮아요. 왜 훨씬 낮냐 하면 소득으로 측정하거든요. 이 사람한테 이제 우리가 가서 혹시 영모기지론 주택연금 받으면 소득 얼마나로 환산해서 하니까 우리나라의 최저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위 소득에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빈곤율 통계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못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OECD 국가고 1인당 국민소득 35,000불, 그리고 구매력 기준으로는 거의 6만 불에 해당되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탑티어 국가이기 때문에 잘 사는데 전부 부동산에 올인돼 있다 보니 노후 빈곤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노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죽을 때 내 집에서 죽고 싶어를 외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니잖아요. 영모기지론을 하면 소유권이 넘어간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경계한다. 그런 생각을 바꾸면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 문제도 많이 해결되는 나라인데, 적어도 수년 내에는 이 흐름이 안 바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월브TV를 보고 계시는 30, 40대 그리고 50대까지도 아직 안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좋은 전략들을 가지고서 잘만 꾸준히 운용하고, 특히 그 절세계좌들, 절세계좌를 이용해서 잘 운영하시면 충분히 노후에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막함은 좀 덜어드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도 직장 다녔을 때도 그렇고 국민연금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고, 내 노후는 뭐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뉴스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안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안심할 수 없고요. 우리는 받아요. X세대까지는 받는데 지금 웃고 계시는 우리 작가님 MZ세대들은 못 받아요. 고갈이 55년에 되니까 88 뗄나무들이 베이비붐 세대의 아들, 딸 세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88에다 60을 딱 따면 48세잖아요. 그때쯤 되면 우리가 국민연금 다들 65세 넘어서 받을 거라고 다 각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67세나 68세가 돼서 딱 받으러 가시면 이 앞에서 끝났습니다 되는. 2002년이랑 2009년 아들들 두고 있는데 걔네들한테는 자력갱생밖에 답이 없고, 너네는 국민연금료 한 20% 30% 내야 될 거다. 국민연금 성과는 엄청 좋아서 2055년 고갈보다는 좀 늦춰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봐야 몇 년 늦추기가 참 힘든 게, 왜냐하면 저출산이 더 그거보다 가파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2018년이 국민연금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는데, 그때가 58년 개띠가 국민연금 들어가는 해였거든요. 58년 개띠가 100만 대군이거든요. 살아계신 분도 한 90만 80만 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100만 대군들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국민연금 받으러 들어가는 해가 201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 국민연금 개혁을 했어야 돼요. 근데 못했죠. 5년 지나서 지금 이번에 2023년 개혁한다고 그랬다가 국론 분열밖에 나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이미 58년 개띠는 국민연금 받은 지 5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한테 적게 받아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골든타임 이미 놓쳤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69년 닭띠들이 65세부터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올해 만 55세니까 제가 10년 뒤에 이제 받으러 가잖아요. 10년 뒤로 받으러 갈 때 이제 저는 65세 받을 거라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100만 대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8년 개띠 100만 대군에 70년 개띠 100만 대군 요 사이가 약간 줄었다
넣었다가 다시 넣는 이게 1차 베이비붐 세대, 여기가 2차 베이비붐 혹은 X세대. 아마 저는 뭐 70살쯤 받지 않겠나. 그래서 아무래도 고갈을 늦추려면은 뭐 액수를 줄이던가 아니면 받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던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 수령액을 줄이는 건 안 될 거고 받는 시기를 늦추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노인들이 이번에 5년 더 70살에 국민연금 받아 라고 하는 대신 지금 9%인 국민연금료도 일본 수준인 18%로 올려. 이런 대안이 이제 다음 대안이 될 텐데 2023년도 이미 안 됐으니까 이제 2028년에 할 텐데 될지는 뭐 모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이 60만 원 정도, 결과적으로 그게 최저 생활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가 아까 이야기했던 기준으로 해서 125만 원 정도인데, 그럼 거의 딱 절반 수준인데 은퇴하기 전까지 나머지의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월급 한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다라고 봤을 때 직장인으로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적립적 뭐 투자 이런 게 있을까요? 이분이 300만 원이라는 것은 대략 30대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분이 최저 생계비보다는 아이들도 두고 결혼도 맞벌이라면 또 좋은데, 일단 외벌이라고 가정하고 하면 아무리 아껴서도 월 200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서 10년 100만 원씩 운용을 한다 그러면 1년에 1200이고 10년이면 1억 2천. 40대에는 이보다 이제 소득이 훨씬 오른 거를 소비로 연결 안 하고 임금이 안 오른 것처럼 산다. 이거 굉장히 힘든 가정이지만 그러면 2,400. 그래서 2,400이면 2억 4천. 그러면 총 3억 6천 정도를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저축이 가능. 왜냐하면 50대에 들어가서까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임원분들 말고는 없으니까. 저도 만 49세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 3억 6천을 모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이제 이자 0일 때 가정입니다. 그러면 요 계좌를 가지고서 저는 최소 한 5억 정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왜 그런가? 바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일러드리는 세 가지를 잘 명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1년에 1200씩 들어오잖아요. 그 돈은 ISA 계좌로 굴리세요. 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뜻입니다. 이 종합자산관리계좌에다가 이 돈을 넣게 되면 좋은 점이 바로 뭐냐 하면 이 돈은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나 금융투자세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도가 1억인데 곧 나라에서 2억까지 해준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게 10년 동안에 걸쳐서 아무 세금을 안 내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상품인 거죠.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 고령화가 지속되면 건강재정부터 망가지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망가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적자금을 넣어야 되는 걸 정부가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미리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자나 뭐 배당에 붙는 세금 그 15.4%가 그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자산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꼭 종합자산관리계좌 중개형 ISA. 2번. 자, 이거보다 이제 더 돈을 1년에 2천만 원씩까지 넣을 수 있지만 아까 제가 40대가 되면 뭐라 그랬죠? 2,400을 넣죠. 그러면 이미 한도가 다 찼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계좌는 연금저축펀드. 이 연금저축펀드는 뭐냐 하면 개인연금의 일종입니다. 개인연금을 열심히 들면 나라에서 너 잘했어 그러고 세금을 돌려줘요. 연말정산 혜택까지 있는. 근데 왜 중개형 ISA부터 먼저 사라고 하냐? 연금저축펀드는 환매하는 순간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들 다 토해내야 되고 세금도 15.4% 정도를 일괄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 해지할 때 굉장히 위험이 있죠. 대신에 이제 좋은 건 연금저축펀드 담보대출이 나와요. 우리가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는 집 안 살고 그냥 월 200만 원은 월세 및 각종 교육비 이런 걸 다 쓴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짠돌이 부자를 목표로 하는 거니까 지금은 금융자산만 이야기하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에이 나 집 살래 이러면서 돈을 뺄 수 있잖아요. 그런데 ISA 계좌는 투자 원금에 대해서 인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 돈 번 걸 인출할 때 세금이 나오지 투자 원금 인출은 세금이 없고 더 나가서 만기가 있어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인출하는 거는 또 괜찮아요. 더 나가서 5년 정도까지 유지한 다음에 그거를 연금저축펀드로 이관도 돼. 너무 좋은 상품이니까 ISA 계좌부터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 마찬가지고 이 연금저축펀드는 주식 ETF를 살 수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중개형 ISA 계좌와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할 때 제발 부탁인데 반반 투자 좀 하자. 이 중개형 ISA나 연금저축펀드는 다 ETF 투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뭘 사면 되냐 하면 내가 1년에 1200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600만 원은 뭘 사라? 코스피 200 TR 그 다음에 SOFR, 소플 이게 바로 뭐냐면 미국 외화예금에 투자하는 ETF. 이거는 중도 환매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투자를 하면 지난 한 40년 동안 연환산 복리 수익률이 한 6% 나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죠? 복리 6%. 예, 12년에 더블. 핵심은 이거예요. 별거 아니야. 5대5로 반반 투자를 가서 그냥 ISA 계좌는 증권 계좌랑 똑같아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게 중개형 ISA 계좌니까 증권사 계좌예요. 증권사 계좌를 가서 어떻게 하냐면 정산하는 거지. 1200 넣었는데 1400 됐네? 와 너무 좋아. 거기다 1200을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2400이 아니라 2600이 되잖아. 그러면 1300, 1300으로 얘 다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뭐 있었던 걸 다 샀다 팔았다 할 필요 없이 비율 계산, 언제? 연말 정산할 때.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우리가 풍차를 돌린 걸, 예금 풍차 돌린 걸 딱 해도 되고요. 뭐든 좋아요. 1년짜리 적금, 그러니까 부금이다. 그걸 부으면 되는 거죠. 아무튼 좋은 거는 1년 정산할 때 남았던 돈은 모조리 반반 투자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전략이 투자 6분법인데 이거는 이제 보통 어떨 때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냐면 좀 어렵잖아. 그래서 40대. 이제 드디어 월 우리가 한 400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200을 저축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모았던 우리 1억 2천의 원금이 한 1억 7, 8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연평균 수익률 6% 난다 그랬어요. 처음에 투자 원금이 컸으면 벌써 거의 더블 가까이 나지만 투자 원금 적게 시작한 거 치면 큰 돈이잖아요. 1억 8천이면. 여기다가 우리가 2천만 원씩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ISA 계좌 이제 넘어서서 연금저축 계좌로 이제 이걸 운용하는 거죠. 어떻게 운용한다? 투자를 6개로 나누는 거죠. 똑같아. 코스피 200이랑 소풀은 똑같아. 요거는 투자를 해야 돼. 근데 코스피 200만 투자하면 섭섭하잖아. 그래서 S&P 500 TR. 왜 나스닥 안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기술주는 오를 때 무서운데 빠질 때도 무섭다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나스닥도 어차피 S&P 500에 나스닥 100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역시 배당받아서 재투자. 여기다가 이제 코스피 200 TR 놓고 그 다음에 SOFR 우리 했죠. SOFR 말고 KOFR도 삽시다. 이것도 이제 역시 똑같아요. 외화예금을 예금 통장을 상장시킨 게 SOFR이라 그랬죠. 그러면 KOFR도 우리나라 정기예금을 상장시킨 게 KOFR.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2022년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날 때 유일하게 오르는 자산이 하나 있었죠. 금. KRX 금현물 ETF를 사는 거죠.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추가해주면 좋은 게 6개니까. 바로 미국의 하이드 펀드, HYG. 그래서 이걸 투자를 하면은 이게 지난 25년간 수익률 마이너스가 한 번밖에 안 나. 이렇게 6분의 6분법으로 투자를 했더니 24년에 마이너스 성과가 난 해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그 마이너스 수익률도 마이너스 1%예요. 은행 예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해. 왜냐하면 은행 예금은 우리가 환매할 수 있잖아.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 반만보다 높아요. 7%. 우리 MZ세대들. 이렇게 좋은 시절에 지금 투자가 가능해지는데 얼마나 좋아. 여기 또 좋은 계좌도 생겨서 ISA 계좌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 같은데 이런 데다가 돈을 넣으면 이게 55세부터 왜 이게 좋으냐면 ISA 계좌는 그 만기가 3년 아니면 뭐 5년 뒤에도 만기가 가능하고 또 연금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데 이 연금저축 계좌의 좋은 점이 55세부터 인출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거 다 걱정이 해소되는 거지. 자, 70세 국민연금을 받을지 80세 국민연금을 받을지 국민연금만 믿고 못 산다. 나 70세 본다 그랬잖아. 나는 주된 직장에서 은퇴 연령이 우리나라가 50세라고요. 만 49세니까. 저도 그때 은퇴했고. 자, 그럼 20년 동안 소득이 없잖아. 그럼 어떡해? 그럼 전부 다 이제 그 전에 있던 직장보다 눈높이를 낮춰서 육체노동하러 가고 그러다가 몸에 병 얻어서 큰일 나잖아.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편하게 추천드리는 거지. 20년 저축해가지고 그때 5억 넘는다고요. 왜냐하면 2억 4천씩 10년을 또 했으니까. 그러면 투자원금까지 감안해보면 5억에서 6억 사이에 이건 운이에요. 왜냐하면 수익률이라는 게 매년 7%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떤 해 14% 나고 어떤 해 0이 나서 7%야. 그렇잖아요. 수익률이라는 게 매년 7% 그건 사기야. 이런 것 따위는 있을 수가 없어. 이거를 이제 장기간으로 그렇지. 복리 수익이 보니까. 7%인 거지. 매년 7%가 난다. 야, 그런 거 있으면 쟤부터 하지. 왜 그걸 안 해? 다 하지. 근데 안 하는 거 보면 어떤 해 0, 어떤 해 14%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연한산 복리 수익률 6%인데 2022년 마이너스 8%, 작년 14% 해서 6%인 거예요. 그걸 참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왜 우린 이 전략을 추천하냐? 적립투자하기로 했죠. 적자가 났어. 올해 수익이 안 좋아. 그러면 더 열심히 저축해서 더 많이 넣으면 되지. 찬스니까. 우리가 아까 뭐 금도 샀고 미국 회사채도 샀고 미국의 외화예금도 들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도 다 했는데 6개 중에 한 개는 터지겠지. 한 해. 우리 투자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중 하나만 터지면 다음 해 리밸런싱 비율 맞춰가지고 다시 이익 난 거는 좀 적게 사고 이익 안 난 애는 물 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이 6개가 돌아가잖아요. 제가 정말 31년 내공을 걸고 투자 6분법 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프리즘 투자자문의 어떤 그런 전략들이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전략들이고 저는 이보다 더 신박하고 대박한 전략들은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축을 20년을 한다 하니까 진짜 우리나라 금융자산 5억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코코드림 나오고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넘어서고 만약 운만 좋으면 왜냐하면 운이라는 게 두 가지 운이죠. 하나는 이분이 인출을 하는 시기에 갑자기 올해처럼 국민연금이 지금 상반기면 10% 벌었대잖아. 그러니까 은퇴하는 해에 딱 10%를 번다. 빨리 은퇴가 가능할 수도 있지. 또 나가서 또 하나 더 좋은 게 승진해. 그래서 50대에 월 500만 원을 벌어. 이러면 이 사람은 순자산 10억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저는 10억은 운이 따라야 된다. 그런데 5억은 노력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5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걸 느끼시겠죠. 왜냐하면 5억을 매년 6%로 운용을 한다. 그럼 1년에 3천만 원이 나와. 조금 잘해서 6분법을 하면 3,500을 빼도 원금은 그대로 있어. 난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안 물려줄래? 그러면 4천씩 빼도 되잖아. 왜냐하면 70세에 국민연금 나올 거니까. 그리고 70세, 80세 넘어서 옛날처럼 그렇게 소비를 왕성하게 하겠어요? 필요 없잖아. 그런 걸 생각하면
약 5천만 원씩 빼서 매년 해외여행 다녀도 되겠다.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5억이. 그렇다면 지금 이제 주변에 먼저 이렇게 은퇴를 하신 선배님들도 또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 중에서도 은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어떤 걸 또 가장 많이 후회하시던가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은퇴 준비 안 된 분들을 뵌 적이 없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 밖으로 못 나오질 나가시죠. 않아. 왜냐면 아니 만나자 그러면 본인이 사야 될 거예요. 아. 저한테 홍박 잘 지내? 라고 전화하시는 선배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인간관계가 끊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로운 노후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오늘 이야기했던 세 가지 ISA 계좌,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반반 투자 내지는 육분법 이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가 왜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고 다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하다. 세상이 트럼프 이후에 브렉시트 이후에 아베노믹스 이후에 저는 이제 이게 21세기 경제를 만든 세 가지 사건이라고 보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 세 가지 사건 이후에 우리가 알던 세계 경제는 사라진 거 아닌가. 이 변화된 세계에서 올인 베팅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 좀 다변화를 해서 어떤 사고가 터지더라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세상이 왔는데 야 이거 주식 종목 잘 고르고 뭐 이것만 하면 돼 라는 사람을 경계하자. 자, 그렇다면은 3040 세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아직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근속 연수가 있으니까 그런 돈이 쌓여서 시간의 흐름으로 그렇게 마련할 수 있다 치지만 40,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나는 그러면 은퇴 준비 늦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떤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그게 늦었다고 생각될 때 가장 많이 저축하게 되더라고요.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18년이 제 인생의 가장 저축액이 큰 해였어요. 잘릴 것 같았거든. 제가 틀리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못 쓰는 거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죠. 그런 것들을 50대는 할 수 있죠. 대략 월 500도 저축하시는 분을 봤어요, 제가. 저희 고객 중에. 박사님, 제가 한 2, 3년 남았어요. 그래서 찬스다. 월 500씩 해라. 월 400씩 해라. 무슨 여행이냐. 애들도 다 컸고 어차피 엄마 아빠 안 따라다니냐. 최대한 저축액을 늘려야 된다.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투자육본법. 그러니까 100만 원씩 사는 거지. 600만 원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근데 6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많은 것 않죠. 같진 않으니까. 많지 않지만 이때는 대부분 아이들이 집에 손이 덜 가요. 그래서 맞벌이를 같이 협의해서 그 여성분들의 커브가 M자 커브잖아요. 30, 40대 때 경제활동 참가율이 제일 낮고 50대가 20대만큼 높아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그렇게 높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서글픈 나라죠. 여성분들이 오히려 남자보다 여성 취업이 쉽거든요. 그리고 남편분은 직장에서 마지막 발버둥을 치시는 거죠. 이런 분들 있나요? 50대 이후에 오히려 되게 조급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식에 올인하시더라고요. 좀 정보도 있고 경험이 쌓였다고 생각하셔서. 근데 2022년에 제가 눈물 젖은 사연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 사이에 제가 박사님 저 어떡하죠? 라는 상담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3년 3월에 프리즘 투자자문 상품 출시하고 이제 저희들이 공짜로 이제 자문 서비스 맛보기 어떻게 운용을 하세요? 저희 상품 가입 안 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운용하세요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에 투자했다가 22년에 초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투자했다가 저 큰일 났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눈물 젖은 사연을 저는 진짜 거의 매일 한 명은 상담했던 것 같아요. 터진 다음에 저한테 와서 살려주세요 해봐요. 저는 답이 없죠. 왜냐하면 터질 종목을 잡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제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투자 6분법 중에서 한국 주식은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요. 나머지 5개는 그러니까 이렇게 운용을 하는 거죠. 내가 600만 원을 운용한다 그러면 100만 원은 자기 주식 계좌로 하시라고요. 근데 나머지 500은 어떻게? 소플, 코플, HYG, 코스피 200TR, S&P 500TR을 사면 되는 거죠. 그럼 될 일이지. 왜 인생을 거기다 거냐고요.